이비인후과 가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상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니까. 이명은 단순히 귓병이 아니다. 이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유튜브 이제 드디어 첫 걸음만 떼셨는데. 처음 하려니까 엄청 떨리네요. 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다 뭐 삐그덕거리고 뭐 어버버버거리고. 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블로그, 유튜브 잘못된 정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 카더라. 그리고 일반인의 경험에 빗대어 현혹스러운 잘못된 정보들. 네. 좀 전에도 저랑 같이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게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짬짬이 시간 되실 때마다 현업에 계시면서 임상을 쌓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철학과 고찰들 하나씩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명입니다. 이명이고, 이게 사실 이명이라는 게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도 제가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이명은 일단 객관적으로 이명을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명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삐 소리, 뭐 아니면 바람 소리, 뭐 쉬 소리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매미 소리가 난다, 파도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박동성 이명이라 그래서 심장 혈관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자기의 이제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보다, 그리고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보다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환자분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그리고 신경이 얼마나 과민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영종도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영종도에 인천공항 비행기가 엄청 이제 날아다니고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 소리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게 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명으로 오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소리 측정은 안 되지만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그 미세한 소리, 뭐 어떤 분은 낮에 생활할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밤에 자려고 누울 때만 소리가 난다. 하지만 그 미세한 소리 때문에 거의 막 노이로제가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소리에만 집중하느라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게 난청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불안과 긴장, 신경증, 이명의 소리에 대한 집착, 이게 이제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명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주는 한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의 크기가 똑같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안정만 되면 소리가 훨씬 신경이 덜 쓰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명은 단순히 귓병이 아니다. 귀를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인이 없다? 근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니까. 귀의 원인이 없을 뿐이에요. 귓구멍은 여기고 턱관절은 여기인데, 사실은 이명은 귀의 문제이기보다는 턱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귀를 검사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턱을 만졌을 때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턱 관절만 보면 안 되고 턱 근육을 봐야 돼요. 턱 근육을 만져봤을 때, 특히 씹는 근육, 교근이라는 씹는 근육이랑 식도근이라는 이 근육을 만져봤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을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여기를 만졌을 때 반드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 치료할 때는 이 신경 과민 플러스 턱과 목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귀가 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으로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이명이 또 증폭되기도 해요. 충농증이 있거나 아니면 감기에 심하게 걸렸거나 비염이 심해서 코가 꽉 막혀 있을 때도 이제 이명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명 치료할 때는 턱, 신경과민, 목, 그리고 코, 이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걸 한꺼번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단순 물리적인 병이 아니라 신경 정신적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민해져 있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약 중에서도 그런 마음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기본으로 쓰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턱이나 목의 근육 긴장 풀어주는 약도 같이 들어가고, 또 귀 쪽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한약 처방이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치료랑 약침 추나치료로 굳어진 턱이랑 목 근육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살만 난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명은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신경감이 떨어지고 편해지면 이 신경이 덜 쓰여요. 똑같은 소리가 들릴지언정. 그러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가죠. 좋은 약재를 통해서 사상 체질이라고 네. 하죠. 체질도 다르고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가 다 네. 다를 텐데 딱 정형화된 이렇다 저렇다 ABCD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뭐 적절한 치료가 네. 필요하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이명 환자를 아주 많이 보다 보면요, 특효약이 결국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환자마다 약을 다 다르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정 질환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다 보면 결국은 거의 이제 비슷한 처방으로 가게 돼요. 특효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명이라는 병의 원리를 알게 되면,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서 신경 안정을 시키는 약이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치료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의료법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자, 네. 특효약 그거는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